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포항시의 올해의 책 시민투표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몇 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매년 포항시가 이제 시민 모두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이제 분야별로 한 권씩 선정해서 네,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 독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원북원 포항이거든요. 네, 그게 또 중간에 또 진행이 돼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원북 추천하기를 한다고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1차로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서 시민 추천 도서를 이 3개 분야로 네, 받았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이렇게 음, 받았고요. 네,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2월 21일 날 1차 원북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원북 선정위원회는 그 지역의 석학이나 어떤 문인들 한 다섯 음, 명이서 심사를 보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 네. 그 시민들한테 추천받은 도서가 적합한지 또 어떤 게 아, 좋은지 네, 이런 거를 이제 후보별로 이제 도서 분야별로 후보 도서를 한 4권 혹은 음. 5권 정도를 선정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추천한 많은 도서를 이 선정위원회에서 좀 몇 개로 추려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원북 추천 및 이 선정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 2년 이내에 발간된 도서라고 처음에는 딱 나와 있고, 따끈따끈한.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독서 붐을 일으킬 만한 음. 그런 책이어야 되고, 네. 또 이 문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서관 내에서 문화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적합한 그런 소스가 아. 있느냐, 네. 제작하기에 괜찮으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음. 있는 책인가라는 네. 거죠. 이런 또 선정 기준에 통과된 책들이 이번에 후보로 올라왔을 텐데 어떤 책들이 올라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쵸. 네. 살펴보니까 어린이 부분에서는 4권이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년 부분에서는 5권, 음. 마지막으로 일반 부분에서는 총 4권이 그렇게 선정 도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 부문의 4권, 청소년 부문의 5권, 일반 부문의 4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네. 26일 어제부터 그 네. 다음에 3월 16일까지 이 4주 정도 다시 시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아, 시민들이 뽑은 책을 이제 추려서 그 추린 책을 다시 올려서 맞아요. 네. 시민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네.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다시 투표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에 각각 투표를 한 표씩가 이제 가능하고요. 네. 온라인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시립도서관, 이 포항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9개 기관에서도 이제 원북 투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또 투표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시민 투표를 다 거친 다음에 3월 네. 28일 금요일에 다시 선정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엄청 복잡하죠. 힘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올해의 책에 딱 올라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의 노고와 또 정말 음. 좋은 책으로 적합하다라는 게 정말 딱 이런 부분에서 보면 보이는데 네. 여기서 시민 투표에서 투표수가 가장 많은 도서가 네. 그다음에 위원들이 정말 이게 정확하고 적합한지 왜 그리고 중복 투표도 있고 또 약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도 다 걸러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의 책이 선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도서는 4월에 원북 선포식을 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막 진행이 되죠. 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서평 공모전도 있었고요. 네. 뭐 작가의 만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9월이 저희가 독서의 달이기 때문에 9월에 특별히 더 이 분야별 책들에 대한 어떤 다른 장르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장르 협업이랑 이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볼거리, 들을거리들이 풍성해진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선정한 책을 읽고 또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에 동참하는 거 이 자체가 참 뜻깊은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후보에 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의 책 후보로 올라온 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소개를 해주세요. 네. 먼저 어린이 부분에 올라온 4권의 책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신동엽 작가의 검은 여우를 키우는 소년, 네. 그다음 김원아 작가의 너와 나의 강낭콩, 네. 황지영 작가의 달팽이도 달린다, 그다음에 김단호 작가의 최악의 최애 이렇게 4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이지? 그죠. 네,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책들입니까? 먼저 검은 여우를 키우는 소녀는 초등학교 중고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네. 보니까 제2회 비룡소 역사 동화상을 수상한 장편 동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비룡소는 역사 동화, 이 비룡소에서 개최하는 역사 동화사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압록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어떤 상상력과 소외된 이들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어떤 묵직한 역사 동화라고 하죠. 네, 국내 최초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역사 동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김원아 작가의 너와 나의 강낭콩은 이 강낭콩을 키우면서 몸도 마음도 단단하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뭉클하게 담아낸 초등학교 고학년, 네. 중학년 이상의 동화인데 이 김원아 작가는 이 책 전에 배추, 흰나비, 애벌레 한 사리를 이 키우는 과정을 이색적인 이 성장 네. 동화로 풀어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강낭콩을 소재로 해서 더 의미심장한 어떤 작품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네. 앞서 이 두 책, 이 검은 여우를 키우는 소년과 너와 나의 강낭콩은 장편 동화였다면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달팽이도 달린다는 이 동화집이거든요. 동화집. 근데 5편의 동화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네. 5편 모두 저마다의 방식과 속도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일상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단호 작가의 최악의 최애는 네. 보니까 제1회 나다움 어린이 책 창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이었죠. 2024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도 선정된 바 있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 김단호 작가는 이 초등학교 6학년 1년간의 시간을 이 책에서 장편 동화로 풀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이 6학년 1반의 아이들의 1년간의 성장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성장 이야기를 담은 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린이 부문에 올라온 4권의 도서 참 모두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청소년 부분에 올라온 책들 좀 살펴보죠. 5개의 후보가 올라왔는데요. 네. 먼저 양희림 작가의 괜찮은 장난은 없다. 그다음에 강석희 작가의 내일의 피크닉. 이석화 작가의 슬픈 삼각형 웃긴 사각형. 네. 그다음에 김소윤 작가의 옐로 튤립 가든. 그다음에 김민서 작가의 유래 시선. 이렇게 5권이 이게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네. 청소년 부문에서는 이렇게 5권의 책인데 제목만 들어도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네. 먼저 양희림 작가의 괜찮은 장난은 없다라는 책은 이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실 이 학폭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꼭 개입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 표지에 보니까 사소한 장난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는 문장이 실려 있어서 딱 요것만 봐도 이 책이 어떤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책이라고 하니까 좀 생생한 사례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네. 솔직히 성장하면서 사소한 다툼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다툼들이 어떻게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지 또 왜 그것이 학교 폭력인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또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또 제목처럼 이렇게 좀 장난이라는 이유로 또 친구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이게 또 폭력으로 느껴질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내가 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폭력으로 느껴지진 않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될 것도 같습니다. 정말 꼭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강석희 작가의 장편 소설인 내일의 피크닉. 요거는 보니까 2024년 문학 나눔에 또 선정된 도서라고 하고요. 네. 이 책의 내용은 그
보호 종료 아동이자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기업체 현장 실습에서 경험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담아낸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 노동의 실체라고 하죠. 사회에서 정말 부딪히는 노동의 실체를 통해서 어떤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질문들을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책이 슬픈 삼각형, 웃긴 사각형은 네. 이거는 시집이더라고요. 아, 우리를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그나 시인은 이 책에서 가족이라는 세계를 청소년들의 복잡 미묘한 심리와 고단한 삶의 모습으로 아주 보드랍고 다정다감한 네. 시어로 조명한 이 시집이라고 청소년 시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소설과 시집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청소년 부문은 5권이니까 앞으로 네. 2권 더 남았죠. 맞습니다. 이 다음 요 책은 김소윤 작가의 옐로우 튤립 가든. 네. 이 옐로우 튤립 가든인데 요게 좀 특이한데 네. 이 제목 자체가 가지는 뜻이 갈 네. 곳 없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는 곳이 옐로우 튤립 가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특이하게 이 책의 작가는 청소년입니다. 진짜요? 네. 제목도 좀 독특하긴 한데 네. 작가가 청소년이라는 게 좀 색다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2010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와,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굉장히 어린 학생이자 네. 작가님이네요. 거기다가 포항 친구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네. 그 책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취미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막 쓰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네. 중학생 작가가 직접 말하는 중학생. 맞아요. 진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궁금해집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라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찾아보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인데 김민서 작가의 유래의 시선이거든요. 네. 이건 또 제17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거든요. 이 책이.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율이라는 아이는 네. 타인과 눈 맞춤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관계 맺기가 되게 서툰 중학생인데 그 안율의 이야기가 이 책에 또 실려 있죠. 네. 아니, 올해는 이렇게 좀 책 후보에 올라온 책들만 봐도 참 쟁쟁한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이 많아서 네. 정말 믿고 볼만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일반 부분에 올라온 책들 좀 소개해 주세요. 일반 부분에 올라온 책은 총 4권인데요. 네. 김금희 작가의 대혼실 수리보고서, 네. 그다음에 조혜진 작가의 빛과 멜로디, 김민섭 작가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은 작가의 허송세월, 이렇게 4권 있거든요. 네. 먼저 김금희 작가의 대혼실 수리보고서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역사물인데 네. 이제 픽션과 이렇게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창경궁 대온실의 비밀을 둘러싼 이야기로 김금희 소설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창경궁의 대운시를 배경으로 쓴 장편 소설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가상의 세계인지 그렇죠. 역사 소설인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죠? 저도 처음에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재구성해낸 이 작가의 필력이 엄청나게 놀라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네. 분들은 되게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 두 번째 일반부에 올라온 다음 책은 이 조혜진 작가의 장편 소설 빛과 멜로디인데요. 네. 이 작품은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봄까지 이 개간지인 문학동네에 쭉 연재된 후에 이 결말부에 당하는 사부를 여기까지 썼으니까 좀 더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작가가 쫙 썼는데 이 끝에 완성된 작품이 네. 이 두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빛과 멜로디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져 생활하던 이 12살의 권은에게 네. 주인공이겠죠. 카메라를 선물한 이 승준과 그 카메라를 통해 이제 죽음이 아닌 삶 쪽으로 한 발 내딛게 되는 이 권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세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김민섭 작가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에세이거든요. 네네. 이 책을 보면 또 책 표지에 이렇게 무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연결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다른 부제로 보면 무정한 세상,
다정을 지키며 용기 있게라는 문구도 있죠. 네. 일단은 이 책 제목과 표지에 적힌 문장들을 보니까 좀 다정과 연관이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책은 안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로 보면 편법으로 강사를 이렇게 해고하는 그런 대학이나 네. MZ라는 이름으로 어떤 묶이는 청년들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무심한 어떤 사업자 그리고 왜 암호화폐에만 희망을 발견한 어떤 사람들 네. 등 우리의 현실을 되게 보여주는 실은 어떤 직설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서 작가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이 다정함, 이 네. 다정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작가 김민섭은 이 책에서 진짜 당신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또 이렇게 내뱉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아름답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좀 잊고 살아가는 다정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맞아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일반부의 마지막 책만 남았죠. 네. 김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이 김은 작가의 에세이죠. 허송세월입니다. 우리 시대 문장가라고 불리는 김은의 신작 산문집으로 이 생로병사의 무게를 실감하면서 지나온 이 김은은 작가의 치열했던 삶을 이 허송세월이라는 에세이집에 담아냈는데요. 네. 워낙 이제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글맛 으로 이제 기쁨과 슬픔을 고루주는 그런 김원만의 어떤 그 문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저희가 읽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책도 기대가 되네요. 정말 올해의 책, 좋은 책이 꼭 잘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도 정말 진짜 좋은 책은 자기한테 진짜 맞는 책이거든요. 남이 네. 암만 좋다 그래도 내가 잘 안 맞는 책은 그건 좋은 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올해 정말 좋은 책이 선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도 이렇게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될 책 포항의 원북 벌써 기대가 되고요. 또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